모습들 언젠가 얘기해줬을 때 듣고 있는 날은 어느새 날 위한 이야기인 듯해. 새로운 시작은 날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걸어놓은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내리고 못해.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멀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을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을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달리고
네, 저희 밴드부가 오늘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잠깐 우리 밴드부를 소개하고 시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컬의 2학년 김송현, 김소희, 유동규 학생입니다. 기타의 류현서 학생입니다. 네, 베이스의 박주희 학생입니다. 키보드의 경의준 학생입니다. 드럼의 1학년 민승기 학생입니다. 오늘은 원래 다 우리가 개인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특별히 드럼의 민승기 학생이 개인기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우리 드럼 잘 치는 오빠. 네. 지금까지 우리 파랑성 밴드였고요.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7시부터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교무부장 이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6학년도 연모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일어나셔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렷 국기의례와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다음은 본교 박병현 교감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안타깝게도 사정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교장 선생님을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명에 참석해 주신 본교 신연식 설립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큰 뜻을 품은 큰 사람이라는 창학 이념 아래 교육 목표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창의 인재 육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76년 개교 후 50년간 본교를 졸업한 11,757명의 졸업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진정한 인재는 단순히 지식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인성이 모든 배움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인성 위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실력, 즉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역량이 더해져야 합니다. 저희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깊이 있는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이 두 가지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좋은 학교 프로그램과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더라도 바른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성은 성적 향상에 절대 필요한 요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짧으면 짧지만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인터넷 게임, 도박, 음주, 불건전한 이성교제, 학교폭력, 나태함 등 곳곳에 큰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바른 가치관과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예비 고등학생 여러분, 연모고에 입학하여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교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입시의 변화와 연무고 입시 전략을 주제로 본교 교무부장이신 이광수 선생님의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이광수 선생님은 한밭대학교, 배재대학교 대입자문위원을 역임하시고 단연간 충남진학교육지원단 진학상담교사 및 충남진학협의회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현재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며 EBS 대입상담교사로 활약 중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광수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2028학년도 대입전형 그리고 연모고등학교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전형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 먼저 양해 드릴 말씀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정말 조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알려드리는 거지 전체적인 맥락은 따로 한번 상담을 받으시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본교 조물실로 전화하셔서 저를 찾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맨 밑에 보면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고 현재와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피지기에 지기에다가 색깔을 좀 칠해놨고 현재와 미래 중에 현재에다 색깔을 좀 칠해놨는데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건 고등학교 선택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고등학교 선택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뭐냐면 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설명회 듣고 돌아가시면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 고민 전에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고등학교로 갔을 때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미래보다는 현재 내 모습을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현재에다가 우초를 걸었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5등급제죠. 아마 좀 낯설고 걱정이 되게 많을 겁니다. 사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이 5등급제를 하고 있는데 1학년도 낯설고 어설픕니다. 제가 충남진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EBS 상담을 약 한 300건 했는데 가장 많이 질문받은 게 제 5등급제로 대학을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담하시는 선생님들도 정확히 답을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입 결과는 모두 다 9등급제니까요. 그럼 과연 5등급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가능성과 또는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만 하지 확답을 드리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에 보시면 37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고 밑에 가면 65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5등급제가 동향되면서 9등급제와 달리 아이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나오는 과목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위에는 37과목이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현재 여러분은 65개입니다.
저 65개가 딱히 숫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충 65개면 그냥 언뜻 봐도 2배잖아요. 그럼 2배를 뭐 해야 되느냐? 다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전교생이 똑같이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를 배웁니다. 그럼 전교생이니까 당연히 10%니까 1등급 인원도 많아지겠죠. 근데 2학년 올라가면 다 선택 과목입니다. 그럼 어떤 과목은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이 120명 중에 13명인 거죠. 그 13명 중에 몇 등급?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다 합치면 과연 내가 예전처럼 1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 연구진도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 9등급제와 5등급제에서 내신 등급이 얼마나 변하고 있나 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그쪽 뭐 이렇게 연수를 다니면서 그걸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9등급제일 때와 5등급제일 때 과연 내가 어느 대학을 진학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숫자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가 예상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이라는 겁니다. 교과 전형. 즉 종합이 아니고 그냥 내신 성적만 가지고 대학을 갈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에서 2.8을 맞으면 충남대, 충북대, 부산대, 경기대, 가천대 정도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할 게 있겠죠?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갔을 때 내신을 잘 받을지가도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그럼 결국 또 나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대입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와 종합과 논술과 정시가 있는데 사실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자, 2027, 26, 25입니다. 참고로 28년도 모집 인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8년도 모집 인원은 내년 4월달 돼야 나오고요. 현재까지 2027까지 나왔는데 보시면 수시 모집에서 80.3%를 뽑고 정시 모집에서 19.7%를 뽑습니다. 저 숫자만 보면 수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뽑죠. 근데 저 안에는 숨겨진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2027학년도 전국과 수도권, 우리 뭐 다 대학 가려면 수도권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면 수시에서 비수도권은 60.8%를 뽑고요. 수도권은 20.9%뿐이 남습니다. 종합으로 가면 비수도권은 20.3%인데 수도권은 20%입니다. 근데 더 숨겨진 사실이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예요. 그러나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다. 3개 대학 서영고를 보면 정시에서 41.2%, 학생부 종합에서 40.5%, 학생부 교과로 12.1%고요. 저기 하나 조심할 점은 서연고 중에 서가 서울대잖아요. 서울대 빼야 됩니다.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교과 전형은 없기 때문에 빼야 되는 거거든요. 7개 대학으로 가면 종합이 37.4, 정시가 39.0. 11개 대학으로 가면 또 비슷해지죠. 18개 대학으로도 비슷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할 점이 있죠. 내가 과연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어떤 길이 제일 넓을까? 이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요. 숨겨진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은 정시에서 교육부에서 무조건 40%를 뽑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 안 하면 돈을 안 줍니다. 그런데 27년도부터 저게 풀립니다. 밑에 가시면 30%라고 되어 있죠. 위에 있는 대학 중에 서울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는 이제 27년도부터 정시에서 30%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당연히 10%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수시로 가겠죠. 네, 저것도 숨겨진 사실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8학년도 수시 전형의 변화는 특히 교과 전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1등급이 예전 1등급이 아니다? 그럼 대학은 가만히 있을까? 1등급 숫자가 옛날에 4%에서 갑자기 10%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 원서 쓰는 아이들이 1.6까지 9등급제에서 1.6까지 원서를 썼는데 또는 1.8도 붙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5등급제로 가면 1.2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인원이 많아지겠죠. 그럼 대학 측에서는 고등학교 내신 정적을 과연 100% 믿을까? 뭔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내신 반영 방식의 다양화를 해서 경희대가 올해 처음으로 적용합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을 반영하게 돼 있고요.
원점수를 활용하는 한국외국어대학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고요. 교과 종합평가 확대, 그래서 교과 전형인데 출결 교과 70%에 학생부 종합의 정성평가 30%를 짓고 있습니다. 면접이 확대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종합전형은 어떻게 바뀔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기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전형이고요. 생활기록부의 중요도는 더 올라갈 겁니다. 종합이니까.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대학이 증가할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비율 유지또는 상승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제가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가 정시에서 수시로 옮긴다고 그랬죠? 10%가 갈 거잖아요? 그러면 종합전형으로 뽑을 확률이 높아요. 자, 밑에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자는요, 대학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학생의 충성도가 가장 높다고 그랬죠? 대학에서 정시와 교과와 종합전형으로 뽑은 아이 중에 종합전형으로 뽑은 아이들을 제일 좋아하고요. 들어간 아이도 정시로 들어간 아이와 교과로 들어간 아이와 종합으로 들어간 아이 중에 종합으로 들어간 아이들이 제일 만족도가 높아요. 그럼 대학은 과연 누굴 좋아할까요? 정시를 좋아할까요?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 전부 다 뭐냐? 1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까요? 이 학교는 내 학교가 아니다. 나는 내년에 시험 보면 조금 더 잘 갈 수 있다. 그래서 반수나 재수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상해 보면 2028년도 정시 변화입니다. 고교 학점제 정시 비율 현재 유지 또는 감소가 될 거고요. 학생의 학교 생활 충실성 확보 방안을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잘 들으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와서 출결 안 좋으면 이제 대학 가기 힘듭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나는 정시로 대학 갈 거니까 학교 수업은 좀 소홀히 할래. 필요 없잖아. 근데 그런 아이들을 뽑아놓고 봤더니 대학교 들어와서 학교를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출결 점수를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 정성, 정량, 면접, 혼합 형태의 가능성이 나올 거고요. 숫자 중심의 평가에서 숫자 정성 중심의 평가로 이동할 거예요. 또는 숫자 정성 평가가 상위권 대학은 이미 진행 중이고요. 서울대학교 정시는 수능 60%에다가 교과 역량 평가 40%가 들어갑니다. 정시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내가 국어, 영어, 수학을 몇 점 맞았는지 가지고 정시에서 뽑지 않겠다는 거죠. 뭘 보겠다? 교과를 보는데 교과 내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겠다. 이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실제는요, 서울대학교 2028년도 전형을 보시면 이와 같이 정시에 뭐가 있습니까? 교과 역량평가가 있죠. 예, 저게 4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를 보시면 잘 보세요. 정시에서도 교과 10%를 집어넣고 있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보시면 정시에서 교과 정성평가 20%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2028학년도 입시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2028년도 입시는 교과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은 유지 및 확대가 될 것이고, 면접이 강화되고 최저학력 기준이 확대될 거예요. 서울대, 영사대, 고려대 정시 합격자 중 N수생 비율이 60%입니다. 그럼 제가 저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N수생이라는 건 재수, 삼수, 사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시에서 재학생이 N수생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예. 밑에 보시면 재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뭐다? 수시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수시 중에 가장 넓은 길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로 갈수록 뭐가 많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훨씬 더 비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34에서 약 40%까지. 그럼 이런 환경에서 연무고등학교가 나을까는 뭐냐? 이 방법을 저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학교들 데리고 정시로 대학을 보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학교가 밀고 있는 건 뭐냐면, 연무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대입 결과가 정말로 좋은 학교예요. 데이터 기반의 1:1 진로진학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담임을 맡거나 제가 학년부장을 맡으면 저는 이 아이의 생활교육을 갖다 놓고 뭐 하느냐? 한 달 동안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랑 만나서 뭐 하느냐? 네가 올하의 생활기록부, 자율활동, 진로활동 여기에 이런 걸 더 채워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루어지니까 뭐가 하는가 하면 1:1 데이터 기반의 진로진학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농어촌 전형인데 농어촌 전형은 정시 빼고는 다 학생부 종합입니다. 서울은. 예,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 학교 생활부 관리 노하우 그랬는데요. 그냥 아이들한테 생기벌 쓰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올해 3학년 부장님인 박상훈 부장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저렇게 단계별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알매 발견. 알아야 뭘 하잖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알매 발명. 내가 뭔가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 또 하나가 하면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게 삶의 발견. 이 활동을 꾸준히 밟아갔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조금 있다가 학생 발표 시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립학교입니다. 저희는 연무고등학교만의 대입 전략이 있고 교사의 노하우가 있고 선배들의 조력이 있습니다. 저는 선배들한테 학교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경영학을 전공했어? 그럼 제 학생 중에 경영학과에 가고 싶은 아이랑 면담 좀 해줘, 상담 좀 해줘, 어떤 활동을 좋을지 좀 알려줄래? 이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죄송합니다. 남녀공학입니다. 보통 남녀공학 하면 단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단점 있죠. 하지만 저는 단점보단 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수업 같은 경우 합반 수업을 하는데 남녀를 같이 모아놓다 보니까 좀 잘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 말씀을 빌리면 실제로 성적이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자기주도 학습을 밤 9시 50분까지 시키고 있고요. 학생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과정 박람회도 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수능 집중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갈수록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수도권 대학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밀고 있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3학년 학생들이요 거의 일주일에 2번 모의고사 지금 보고 있습니다. 3학년 부장님이 매번 아이를 내려다 놓고 모의고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학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결과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 교과고 종합이죠. 저희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정말 잘 보내는 학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학교 생활부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겠죠. 대학에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중학교 동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고등학교 동수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뽑아왔는데 네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전교 40명 중에 중학교 때 8등을 한 학생입니다. 8등 하면 되게 성적이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전교 40명입니다. 그 학생이 저희 학교 와가지고 전교 51등을 했습니다. 120명 중에 51등입니다. 근데 대학은 어디를 갔죠? 국민대를 갔습니다. 저희 9등급제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 들어가려면 교과 전형으로 9등급제에서 내신 얼마 맞아야 가느냐? 2점 중반 맞아야 갑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학생 내신 4.6이었습니다. 최초 합격했습니다. 학생부의 위력인 거죠. 예, 학생의 위력. 예. 뭐 이런 학생도 있네요. 1등 하다가 1등에서 서울대 간 학생도 있네요. 예. 물론 제가 마지막에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결과가 우리 학교의 모든 내용은 아닙니다. 실패한 아이도 있겠죠. 그건 본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희는 여러분이 저희 학교 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또는 교과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밑바탕을 깔아줄 거예요. 지금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대학에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누가 따라오지 않으면, 학생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더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학생의 역량, 학업 역량, 독서, 본인을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고등학교는 그 다음 고민해라. 물론 지금 여기 여러분들 고등학교 고민 때문에 와 계시지만 예. 먼저 나부터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어느 학교를 가시든.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오늘 마지막 목표는 이겁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겨울방학 3개월이라고 하나 써 있고요.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독서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중3 기말고사 마치면 정말 많이 놀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고등학교를 선택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네. 국어, 수학, 영어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너무 많이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국연합평가를 보면 수학 시간에 앉아있는 시간이 100분입니다. 100분 동안 앉아서 수학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중학교 때 100분 앉아본 적 있나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나 더, 모든 걸 잘해도 국어, 수학, 영어 실력이 좋아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책을 안 읽으면. 지금부터라도 책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요. 제 부탁은 겨울방학 잘 보내라. 그 다음에 책 좀 많이 읽어라.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전학을 왔어요. 논산 연무고.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Hey you, 뭘 보니? 내가 좀 섹시 반했니? Yeah you, 뭐하니? 너도 내 kiss 원하니? 월화수목금토일 미모가 쉬지를 않네.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부셔 빛이 나네. 어쩌기 언니 아들 내 패션을 따라하네. 아름다운 여자의 하루는 다 아름답네. 이 파티에 준비된 birthday cake. 태어나서 감사해 everyday. 네 잼그래 내가 봐도 나 3, 2 Queen card, I'm hot. My book and book is all spotlight. 날 봐, I'm star, star, star. Queen card, I'm top. I'm twerking on the runway. I am my queen card. You wanna be the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Take a photo.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I'm a queen card. 자, 서울에서 전학생이 왔어요. 자, 친하게 지내도록. 네. 자, 저쪽 가서 앉으세요. 그때가 기억조차 안 나.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때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의 우리 학교 급식 맛있어. 맞아.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좋아. 오늘 메뉴가 뭐였더라? 내일 족발 나온대. 요. 맛있겠다.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따뜻함이 느껴졌죠. 그대는 불의 연꽃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친구들은 서로 응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작지만 깊었어요.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리 사이를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도 내너
불안했던 미래. 연무고에서 조금씩 희망이 생겼어요. 혼자만 남아 네 안에 그려진 내 모습이 그저 고마울 뿐이야.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여기서 나를 다시 찾았어요. 연무고는 내 삶의 가장 따뜻한 한 페이지였어요. 있을게. Don't want you, need you, yeah I need you to fill me up. 마시고 마셔봐도 상해졌지 않아. Got a feeling that oh yeah, you could be everything that I need. Taste so sweet, every sip makes me want more, yeah. Looking like snack cause you got it like that. Take a big bite, want another bite, yeah. 너의 모든 걸 나 원해 너 말고 모두 원해 When you're in my arms I hold you so tight, so tight. Can't let go, no, not tonight. 지금 당장 나갈 시간 없잖아. 넌 내 거야 이미 알고 있잖아. Cause I need you to need me. I'm empty, feed me so refreshing. My little soda pop. You're all I can think of. Every drop I drink up.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Pull me down, you're so hot. Pull me up, I won't stop.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My little soda pop. Make me wanna flip the top. 꿈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알아봐준 학교, 연무고등학교. 이번 순서는 재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2학년 한성지, 한수희 남매가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본 연무고의 학교 생활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학업, 진로, 동아리, 비교과 활동까지 학생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고스란히 담긴 연무고등학교의 진짜 모습을 학생들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무고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중학생 학부모님들과 예비 연무인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무고에 재학 중인 2학년 한성지, 한수희, 쌍둥이 남매입니다. 저희는 오늘 연무고에서 제공하는 교육적 탁월성뿐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을 어떻게 극대화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김인주학교를 졸업했고요. 저는 현재 생명과학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관련 분야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로는 생명공학 계열 진로를 염두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학교 생활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샘볼 여자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 또한 쌍둥이 오빠와 마찬가지로 이공계열 진학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무고 선배인 저희가 연무고가 자랑하는 체계적인 교육 환경과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 시절 어려워진 고등학교 공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낯선 환경에 대한 우려가 상존했습니다. 하지만 연무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필수 교과를 통해 단단한 학문적 토대를 다질 수 있었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모르거나 어려운 부분이 생길 때면 언제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연무고 선생님들께 질의응답하며 공부에 대한 어려움과 막연함을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연무고에서는 신입생들의 적응을 위해 심리적 안정감과 효율적인 적응을 돕는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1학기 때 좀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어려웠었는데 이런 활동들을 참여하고 처음 접해보는 야간 자율학습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또한 좀 더 진취적인 학습 태도를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2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었죠. 이때 저희 각 교과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1대1 진로 상담 컨설팅과 여러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통해 좀 더 제 선택에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연무고는 이처럼 학생 개개인이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 분야에 적합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물론 내신 때문에 여러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제 학교는 경쟁보다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깔 슬로건처럼 함께 성장하는 학습 문화를 중심으로 합니다. 네, 함께 성장하는 학습 문화를 토대로 상부상조하는 교우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이를 통해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무고등학교의 학교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리고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수련의 장입니다. 여러분, 연무고등학교 축제인 노근제를 아시나요? 네. 연무고등학교 축제인 노근제는 모두 학생인 저희가 기획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실행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제가 슬기가 말해준 것처럼 저도 학교 부반장으로서 저희 반의 축제 부스 운영을 직접 주도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학급을 이끌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여러 관련된 능력들을 체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체육대회인 노근 체육 한마당이 있는데요. 이것도 노근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직접 주도, 기획, 실행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런 노근 체육 한마당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협동 정량 및 팀워크를 향상시키며 리더십을 향상하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단순히 그냥 체육 활동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 생기부 활동에 연계되어서 3년간의 기록으로 누적됩니다. 연무고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깊이 있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저와 성진은 연무고의 생명과학 동아리인 YB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YB의 기장을 맡아 여러 가지 실험 활동 그리고 토론 활동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무고등학교 동아리는 YB뿐만이 아닌 물리 동아리 물동이, 화학 동아리 지화자와 같은 동아리에서도 이런 선후배들끼리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주도적으로 동아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네, 제가 처음 1학년 때 YB에 들어갔을 때 선배님들이 저에게 심화된 탐구 주제에 대한 조언이나 그리고 학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전수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동아리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행평가나 그리고 학업에 대한 팁도 마찬가지로 전수함으로써 돈독한 선후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독한 선후배 관계 속에서 저희는 책임감뿐만이 아닌 여러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교 행사, 그리고 교내 경진대회 같이 이런 것을 참여했던 것을 통해서 발현된 여러 가지 역량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아까 광수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학교는 교과 성적 물론 중요하지만 교과 성적에서 더 나아가 이런 저희 여러 활동들을 생기부에 기재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학문적 잠재력을 보여주고 이는 대입에서 좀 더 다른 학교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진로 목표에 맞는 일관된 활동을 통해 연무고는 성장 스토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연계성 있는 활동과 그 과정에서의 성장이 학생 생활기록부에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대학 입시에서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 연구인이 되실 여러분들께 당부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무고에서는 여러분의 학문적 호기심과
이런 진로 비전들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 학교 생활에 임하면서 이런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꼭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무고는 여러분의 숨겨진 잠재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 사회에서 핵심된 인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에 당부해드린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인데요. 제가 딱 이 시기 때 공부 안 하고 놀다가 고등학교 1학기 때 공부로서 좀 학교에 적응이 힘들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학교 공부 방식을 고수하다 보면 고등학교 공부는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시기에 그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 겨울방학 때 제발 그 중요한 학습 태도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만약 진짜 딱 한 번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진짜 이 시기 선택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공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시기 때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게 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 겨울방학 때 미래를 위한 그 든든하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후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연무고등학교의 희망찬 여정에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연무고 삼행시를 준비해봤는데 오늘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말씀해주세요. 연무고는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지금까지 한성지, 한수희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연무고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뒤에서 한참 떠올랐는데 막상 나오니까 잘하네요. 네. 다음 순서는요. 이제 2학년들의 이야기였다면 현재 입시를 치르고 있는 3학년 김하은 학생이 연무고에서 3년간의 성장과 비전 공유라고 하는 주제로 입학 초기의 기대와 도전, 학교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스스로 진로를 찾고 진학의 방향을 확립해 나간 과정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연무고가 한 학생의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내고 또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학부모님과 미래의 연무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무여자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연무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하은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제가 연무고에서 성장을 한 그 성장 궤적과 연무고가 저에게 제공한 가치의 근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연무라는 작은 터전에서 저의 성장에 대한 깊은 사색과 어떻게 하면 꿈을 크게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연무고에 대한 확신은 제가 죄송해요. 연무고에 대한 확신은 막막하고 불안했던 저의 출발을 기쁨에 찬 결말로 함께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막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갈 때 더 심사숙고하면서 결정을 하고자 하였고, 꿈을 찾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교육으로 학생을 이끄는 연무고의 강점을 알게 되면서 연무고에 입학을 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연무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확신은 저희 언니로부터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언니 역시 연무고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데 인사는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아무튼 저희 언니도 연무고를 졸업을 하였고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저희 언니 역시 저처럼 연무고에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였고 공부 역시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동생으로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전 삼성서울병원에 입사를 하는 달콤한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박수? 저는 이러한 언니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면서 연무고가 하는 교육 방식에 대해서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저 역시 그 믿음에 보답하면서 착실히 공부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딱히 큰 꿈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최대한 많은 분야를 경험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다독다독이라는 독서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수많은 분야의 간접 경험이었고, 그러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저 역시 융합적 사고를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드림 렉처에 참여를 하거나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를 하는 듯 다각적인 사고 능력 개발을 위해서 1학년 때는 열심히 활동을 하였고, 다독다독이라고 하면 책만 관련이 돼 있어서 이거 너무 문과 활동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문과로만 진출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기에 저 역시 다른 학교 동아리, 특히 에이펙 활동과 같이 이과적 사고를 다루는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문이과를 넘나드는 활동을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화학에 관심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고, 다독다독이라는 독서 동아리에서 지화자라는 화학 동아리로 옮겼습니다. 이론을 넘어 실제 실험을 진행하고 제가 주도적으로 실험에 참여를 하면서 화학공학에 대한 진로를 확정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기부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활동에 참여를 하였는데, 연무고는 이렇게 유연화 주간을 활용을 해서 평소 관심을 가졌던 주제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은 진로심화 탐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학년, 지금은 학술적 역량의 완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견이라는 동아리에 참여를 하여서 지화자에서는 할 수 없었던 더 어렵고 깊이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과학의 발견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방학을 활용을 해서 공주대학교 공동교육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마치 대학교 과정의 축소판을 경험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만으로는 대학에 전혀 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성적도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학업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연무고에 와서 다 공부만 하고 맨날 야자하고 맨날 동아리만 하고 이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 저 학업 이외에도 다른 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학생회나 반장 활동 같은 리더십 함양에 좋은 활동을 많이 하였고요. 그리고 자율 동아리를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는데, 이게 공부만 하다 보면 분명히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아무리 지화자나 다독다독 이런 동아리에서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서울을 가고 이래도 이게 좀 너무 공부하는 듯한 느낌인데? 라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그럴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자율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댄스 자율 동아리에 참여를 하여서 거의 매년 이렇게 입학 설명회나 축제 때 댄스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춤을 췄고요.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게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을 제공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모집을 할 텐데 많이들 그 FTW에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러한 저의 성장은 학교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그렇게 큰 꿈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어떻게 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진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였고, 담임 선생님들이나 옆에 교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의 진로를 찾는 데 앞장서 주시고 진로 로드맵을 맞춤형으로 관리해 주시면서 저의 성격이나 아니면 저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자세히 분석하시면서 제가 어느 길을 걸으면 더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런 과정을 같이 밟아주셨습니다. 2학년 때는 특히 선택 과목을 이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꿈을 찾지 못하면 사실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저는 무조건 교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같이 상담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과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진로학습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할지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게 또 큰 도움이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저는 졸업생 언니 오빠들의 멘토링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실질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배들로부터의 조언이나 정보를 통해서
제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저의 성장에는 학교와 이런 많은 경험을 제공한 저의 연무고와 저의 노력이 종합적인 시너지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무고의 최적의 학습 환경과 개인적인 노력의 조화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무고는 비록 이렇게 연무라는 작은 지역에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육환경과 교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한 후 진정한 진로를 1학년 때 이제 찾을 수 있었고 여러 활동을 통해 쌓으면서 풍성한 경험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연무인 여러분,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연무고의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미래의 연무인 여러분,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멋진 고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연무고등학교 3학년 김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연무고등학교 입학 홍보부장 안기정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설명들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과 지금 선생님들께서 또 많은 준비로 여러분들을 또 맞이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저희가 또 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순서로요, 제가 학교 소개와 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저희가 AI 시대라는 것을 우리 어머님들도 부모님도 우리 학생들도 모두 아실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생기고 AI가 될 거라는 게 저는 불과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GPT의 힘을 우리가 받고 있고 이런 시대에서 참 우리가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읽은 책에서 5년 아니면 늦으면 10년 후에는 AI가 아니래요. 이제는 AGI 시대라고 합니다. AGI,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GPT는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 입력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데, 이제 이 AGI 시대에서는 영화 아이로봇에서처럼 로봇이 진짜로 빨래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는 정말 인간과 똑같은 이러한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5년 후면 우리 학생들이 불과 20살, 한 22살 이때 이제 우리 집에 이런 로봇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GI를 뛰어넘는 ASI 시대가 곧 또 다가온다고 합니다. SI, 슈퍼입니다. 슈퍼. 초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슈퍼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인간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다 대신하는데, 그러면 인간의 자본은 우리가 노동력으로 우리가 인간의 자본을 축적을 하는데, 인간의 노동력을 다 인공지능이 대신하면 우리는 자본을 축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직업이 사라지게 돼서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미래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우리가 그것부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미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연무고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을 올릴 수 있는 레벨업 코드 3가지로 연무고등학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학교의 레벨업 코드 첫 번째, 성장 코드 3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AI 관련, 저희 학교가 작년에 2024년에 AI 정보교육 및 AI 융합 교육과정 입금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교실부터 새로 구축을 했고요. 아까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좀 들으셨죠? 우리가 문과로 학생들이 수업을 해도 지금 선택 과목을 좀 이과로 같이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문과나 또 인문 쪽으로 선택을 한다고 해도 이 GPT의 힘을 또 요새는 안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나 프로그래밍이나 이 파이썬, 해커톤 수업 같은 경우를 아이들이 다 수강을 하고, 그리고 대학과 연계해서 이러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함께 다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2천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 또 지원을 받아서 이 AI 교육에 필요한 기구를 또 아이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교육에 맞춰 미래 인재 AI 소프트웨어 진로 체험을 또 학교에서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 코드로 저희가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 오시면 고교 학점대로 여러분 몇 등급이죠? 5등급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에 맞춰서 앞에서 들었듯이 생활기록부도 중요하고 또 내신도 챙겨야 되고 또 수능도 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선택 과목도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과정도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육과정이 또 나한테 맞는지 어떻게 내가 과목을 잘 골라서 맞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저희 학교요 교육과정 박람회 다른 학교도 교육과정 박람회 합니다. 선택 과목 아이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박람회를 하고 선택 과목을 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는데 이러한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학교들은요 물론 다른 학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학생에게 이제 종이를 이렇게 줘요. 이제 가정통신문을 주죠. 친구야 이제 선택 과목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자 여기 두 과목 골라 빨리 골라 선생님 봐봐 빨리 골라 뭐 할 거야? 너 어디 갈 거야? 국문과? 빨리 골라. 그러면 하다가 이제 두 과목 골라서 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정작 내가 진로로 나중에 이과를 갈 건데 그 과목에서 무슨 과목이 필요한지 나중에 가면 그 과를 지원해야 되는데 내가 그 과목을 안 들어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걸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과목 선택이 나중에는 나의 대학 진로에 엄청나게 불이익이 또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챙겨주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박람회가 선생님이 1대1로 붙어서 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저희 학교 지금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선생님이 1대1로 친구들하고 과목에 대해 설명하시고 어떤 과목이 중요하고 친구는 어떤 과목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또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광수 또 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창의융합 주관으로 저희가 다양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멘토링 우리 졸업생 친구가 졸업생 언니들이 또 많이 와서 도와준다고도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그런 활동은 기본입니다. 저희가 또 졸업생하고 많은 래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장점은 공동교육과정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치한약수에 또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특히 남학생들이 요새 특히 간호학과를 선호를 합니다. 의치한약수도 뭐 선호를 하지만 특히 저희 학교의 요새 특징을 보면 남학생들이 이렇게 간호학과를 좀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간호의 기초를 거점으로 공동교육과정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저희 학교로 와서 간호의 기초 수업도 하고 있어서 또 고급 생명과학 수업도 진행을 해서 학교에서 실험도 하고 간호 수업도 또 이루어져서 오히려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교류가 훨씬 더 그 과목에 대한 교류가 훨씬 더 수월하게 또 진행이 된다는 또 이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코드를 레벨업 코드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안전 코드입니다. 시리 아세요? 시리? 집에 있으시죠? 뭐 시리야 또 뭐 있죠? 클로바? 헤이 구글? 헤이 구글인가? 하이 구글? 집에 또 이렇게 있으신 부모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부르면 네 여기 있어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우리 부모님들 시리한테 이런 거 질문해 보셨어요? 시리야, 너 일찍 다녀. 시리야, 돈 좀 그만 써 너. 이런 거 시리한테는 질문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럼 시리야, 네, 잘할게요. 이런 건 대답 질문 안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AI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감정이 있고 애정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AI 시대지만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고 끊임없이 애정을 줘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첫 번째 사립의 장점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하게 감정을 케어해줄 수 있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AI 시대에 다른 활동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정말 동아리도 많고 정말 많은 것들을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따뜻하게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감정을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과 선후배가 많다는 걸 오늘 반드시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요 정말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축제를 좀 참여한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 야외 수업을 좀 이렇게 아이들하고 나가서 좀 연주도 하고 하시는 사진입니다. 1학년 때는 정말 힘듭니다. 중학교 때 올라와서 얼마나 이게 낯설고 다 모르는 애들이고 선생님도 모르고 그런 상황은 정말 어리잖아요. 저희가 아이들이 정말 낯설고 어렵고 막 집에 가고 싶고 막 눈물만 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듬어서 3년을 케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사립이 훨씬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부터 보듬어서 2학년에 잘 키워서 3학년 때 안정되게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는 3년간 잘 키울 수 있는 저희 연문고만의 사립의 또 장점을 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가요. 정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이들과 선생님의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대화도 정말 많이 하시고요. 너무 친절하게 한 명 한 명 너무 붙잡고 얘기도 잘해주시고 그렇게 잘 얘기하고 친하다 보니까 나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마음도 얘기하게 되고 진로가 바뀌었어요. 바뀐 얘기도 하고 선생님 전 대학에 여기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해요. 선생님이 말해줘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오시라고 해. 앉아서 엄마가 못 가게 해요. 엄마가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딸하고 싸워요. 선생님 앞에서. 그럼 또 선생님이 중재해주고 이런 게 선생님들하고 래포 형성이 굉장히 잘 됩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조금 소소하지만 이런 예가 또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 단어 알아요? 뭔데? 좀 발음이 좀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늦옷 알아요? 늦옷? 선생님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발음이 좀 그런데요. 늦옷? 아유, 알지야. 야, 좋은 거잖아. 늦었 그래 뭔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 야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잖아. 그쵸? 근데 느낌 좋다라는 뜻이래요. 그죠? 전 몰랐어요. 나 진짜 너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 왜 저래? 여러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소소하잖아요. 정말 소소하고 정말 작은 예지만 요런 정말 소소한 이야기 하나로 뒤돌아서면 또 웃게 되고 또 그런 얘기를 네 그때 그랬어요. 요런 얘기들 이런 걸로 또 친해지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이러한 또 연문고의 분위기가 전 너무 아이들과 지내는 게 좋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 감싸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저희 기숙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숙사도 또 편하게 또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숙사는요 원거리 우선 선발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은요 성적에 상관없이 우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서천, 부여 그 외에 타시도 친구들은요 성적 상관없이 저희가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남녀 기숙사 따로 되어 있고요. 4인 1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층 침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3학년, 2학년, 1학년이 적절하게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선배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3학년 1명, 2학년 1명, 1학년 2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는데 오히려 같은 학년끼리 방을 쓰다 보면 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같은 학년끼리 모르는 애들끼리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활을 하는데 좀 서먹서먹한 게 더 많습니다. 근데 3학년이 한 명 있고 2학년이 있으면 조금 내 선배, 내 후배를 좀 이끌어주면서 또 선배들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남자애들은 또 가오가 또 어깨에 있거든요. 내가 있잖아 1년 살아보니까 야 어떤 선생님 수업 듣냐? 야 내가 도와줄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학교를 좀 더 도와주고 학교 생활을 먼저 또 다녀본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3학년, 2학년, 1학년을 배치를 하고요. 그 친구들이 또 멘토가 돼서 지속적으로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요 개별 냉난방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욕실, 화장실 다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에 또 열람실도 있어서요. 우리가 자습을 9시 50분까지 하고 안에 들어가서 또 자습을 하시면 우리 사감 선생님께서 야간에 또 늦게까지 지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기숙사 친구들은요, 토요일 오전까지 자습을 하고 또 집에 귀가를 했다가 일요일날 다시 또 입사를 해야 되고요. 시험 기간에는 주말 없이 기숙사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입학 장학금이 있고요. 저희가 총동창회 장학금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개교 50주년이 됐습니다. 학교가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깊은 학교로요. 분명히 여기 지금 부모님께서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또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선배님이 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입학장학금입니다. 중학교 내신 석차로 1%, 3%, 5% 이내 친구들은 10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장학생으로요. 학교에 입학하셔서 성적이 향상되면 매 학기마다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총동창회에서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또 힘을 많이 보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연무고로 졸업하신 훌륭한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연무고 총동창회부터 1회, 2회 그리고 우리 논산경찰서 시청부터 대전경찰 동창회 분들까지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특히 저기 박정진 장학금, 우리 박정진 장학금은 저희 학교를 근무했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장학회를 만드셔서 또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레벨업 할 수 있는 코드, 세 번째 기회 코드를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입학 전형입니다. 입학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오셔야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바로 기회 코드입니다. 저희 학교는 올해 120명을 선발합니다. 남학생을 70여 명 정도 4학급 선발을 하고요. 여학생은 2학급 50여 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전형 일정은 12월 9일부터 10일 이틀간 이루어지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8일, 예비 소집은 12월 19일 금요일 2시 바로 여기 연무고등학교 강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교, 중학교 내신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마지막 얘기한 기회의 코드를 반드시 잡으셔서 바로 연무고에서 함께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3학년 친구들은 마지막 시험이 또 남았죠? 네, 마지막 시험을 남았죠? 마지막 시험으로 연무고에서 또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상은 지식보다 강하다라는 아인슈타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지식보다 이 상상력이 바로 AI를 만들고 딥러닝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시인이래요. 마야 안젤로는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잊고 당신의 행동도 잊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는 결코 잊지 않는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그 사랑의 감정은 평생이 갈 겁니다. 연무고는요, 이런 AI 시대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고 여러분들을 마음과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 주인공인 여러분들을 우리 연무고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또 먼 데서 오셨는데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지금 가방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선물을 보시면요, 와 연무고 대단하다 이런 말이 나오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왔다면 누구 차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막장 게릴라 현대 하나 한정이 터지게 지지난 군부의 길을 전환해 왕길이 감추지 못하게 해 남자들의 군부인 여자들의 현실 이 유머를 자신감을 불만해 난 그런 듯이 너무나도 뻔뻔해 네 몸속에 파고드는 알레르기 이상한 정신에 술렁이는 천지 오늘 여기 못 먹지 불을 지르고 심장을 태워 널 미치게 하고 싶어 아직 Yeah we feel like this 모두 다 같이 술 맞은 것처럼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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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잖아 다 보잖아 다 보잖아 다 보잖아 오늘 밤 끝장 보자 다 끝장 오늘 밤 끝장 보자 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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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댄스 동아리입니다. 멋진 공연을 보여준 댄스 동아리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이상으로 2026학년도 연모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찾아주신 학생 및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라운딩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학교를 불러볼 라운딩이 있을 예정이고요. 진행은 아까 했던 우리 홍보부장이 다시 해주실 거거든요. 자리에 잠시만 대기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앞으로 오세요. 네, 지금부터 교내 라운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교별로 라운딩을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부터 9번으로 좀 순서를 나누었고요. 좀 늦게 출발하는 학교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운딩을 하다 보면 동선이 조금 겹쳐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앞에 라운딩을 해줄 2학년, 1학년 학생들이 오늘을 위해서 또 학교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함께 동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부모님께서 보시는 왼편에 논산여중 샘볼여중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여중 샘볼여중 부모님과 학생들은 지금 일어나셔서 왼쪽에 있는 친구를 따라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